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서는 젊은 환자에서의 대장암이 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수술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그리고 치료 성적 또한 굉장히 좋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대장학문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이란 대장의 가장 안쪽인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에서부터 시작하는 암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상 상피세포가 여러 가지 유전자적 변형으로 인해서 사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식하고 나아가서 주변 장기를 침범하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에 이르는 그러한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성 대장암 같은 환자에서는 이미 그런 유전자적 변형을 일부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또한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 중에서는 붉은 고기, 그러니까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나 혹은 가공육, 그리고 흡연, 비만, 음주와 같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러 단계의 유전자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정상 상피세포로 하여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종, 암 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선종, 나아가서 선암, 대장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암세포의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사에서 CT나 이러한 검사에서 대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는 약 한 5에서 7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장암이 이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는 암세포는 대략 한 10억 개 정도가 모여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10억 개가 모일 때까지 실제 환자에서는 특이한 증상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진행하면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불량, 혹은 혈변, 설사, 변비, 배변 습관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대장암에 특화된 증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장암이 없는 환자에서도 흔히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에 어떤 특화된 증상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장암이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증상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장암은 서구화 식습관의 결과라고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육류 위주의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비만과 같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서구 위주의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이러한 것도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서 그러한 식습관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비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서는 젊은 환자에서의 대장암이 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흔히 젊다라고 얘기하면 40세 이전 혹은 연구에 따라서 50세 이전으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발병하는 대장암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식습관의 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장암을 진단하게 되는 의료기술 전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기에 진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령에서도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고령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더 수술이나 이러한 치료들을 잘 견디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좀 이전과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생존율은 우리나라 국가암 등록사업 통계에 따르면 대장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5년 생존율은 92%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장을 넘어서 대장 주변에 있는 임파선까지 가 있을 경우에는 82.5%로 나타나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을 때는 20%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은 조기에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툴이 아직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췌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췌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검사 중에 하나가 CT인데, 정기적으로 CT를 시행하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고려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장은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췌장암은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반면에 대장암은 가장 많이 진단되는 병기가 2기에서 진단이 됩니다. 2기는 굉장히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92%에 달하는 1기와 2기가 포함된 수치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조기에 발견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장암 수술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그리고 치료 성적 또한 굉장히 좋고 실제로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대장암의 치료 성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장은 대장의 가장 안쪽인 점막에서부터 시작하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여러 층 중에 점막이라는 층부터 점점 대장의 층을 침범하게 됩니다. 대장에 있는 그 점막과 점막 하층이라고 하는 그 얇은 층까지 침범했을 때는 저희가 1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의 근육을 넘어가서 대장의 거의 전부를 침범하게 되면 저희가 2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장의 침범 정도를 더 넘어서서 대장 바깥에 있는 임파선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전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장암 3기가 되고요. 저는 임파선을 환자분들에게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 암세포가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가 버스를 타고 다른 장기,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게 되면 그때는 4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점점 진행하면서 침범하고 전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암 4기라고 이야기하면 대장 외에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있는 암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간이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폐전이가 흔합니다. 나머지들에서도 전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 또는 폐전이가 있고요. 간 전이 개수가 적을 때 그리고 한 번의 수술로 이 전이된 병변을 다 제거할 수 있을 때는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기 대장암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치료는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항암 치료, 왜냐하면 이미 암 자체가 대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신적으로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 치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기 대장암에서도 간전이, 폐전이가 매우 적은 1개에서 3개 적은 개수의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그 외에 전이가 없고 수술적으로 충분히 절제가 가능한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절제로 완치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